강목주가 우곤 사신을 유혹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헌은 경로하며 독약 한 사발로 그녀를 처단하라고 명령했다. 영하 폭군의 요리사의 어두운 궁궐 속 달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사이로 긴장감이 감돈다. 강목주, 아름다움과 교활함으로 유명한 여인, 명나라 사신 우곤 곁에 앉아 있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이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부드럽고 매혹적인 말투로 그녀는 우곤을 유혹하며 그를 이헌 국왕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끌어들인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권력 상승이 아니다. 그녀는 조선 왕조를 손아귀에 쥐고 모든 권력을 조종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거운 목재문이 요란하게 열린다. 이헌, 젊지만 단호한 왕이 위엄을 뽐내며 들어선다. 그의 눈빛은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강목주를 꿰뚫는다. 강목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감히 나를 배신하려 하다니 발각되지 않을 줄 알았나? 강목주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다. 폐하. 이건 오해요입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하지만 이헌은 그녀의 변명을 단칼에 잘라낸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 순식간에 군사들이 호출되고 복도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강목주는 거칠게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눈빛에는 불굴의 기운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도 교활함도 이헌의 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저를 감옥에 가둬라. 이헌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다. 내일 저는 자신의 목숨으로 배신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강목주의 비명은 어둠 속에 메아리치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해 입을 열지 않는다. 우곤은 충격 속에 침묵하며 두려움과 계산이 그의 눈에서 엇갈린다. 차가운 감옥에서 강목주는 축축한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 한때 궁정의 시선을 사로잡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제 빛바랜 그림자일 뿐이다. 그녀는 제산대군이 자신을 명나라 사신에게 선물로 바치라고 설득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처음엔 강렬히 반항했지만 이헌의 냉담함이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가 바랐던 이헌의 애정은 끝내 얻지 못했다. 제산대군은 교묘한 말로 그녀의 분노를 부추겼다. 지영, 요리대회에서 그녀를 압도하고 모두의 주목을 받은 여인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 순간 강목주는 지영을 파괴하겠다는 맹세를 했고 그 길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이제 그녀를 파멸로 몰았다. 궁궐 안에서는 강목주의 배신 소식이 불길처럼 퍼진다. 궁녀들은 속삭이고 대신들은 한숨을 내쉰다. 지영은 요리대회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요리사 3명을 구해 사신의 적대적 계획을 무마시켰다. 그녀의 지혜와 인자함은 강목주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했다. 한편 모든 음모의 배후인 제산대군은 불안에 휩싸인다. 그는 강목주를 이용해 우곤의 환심을 사명나라의 힘으로 이헌을 전복하려 했지만 그녀의 체포로 그의 계획은 위태로워졌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궁궐을 비추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는다. 강목주는 손이 묶인 채 처형장으로 끌려 나온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눈빛에 남아있다. 이헌은 왕좌에 앉아 자비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한다. 궁인이 검은 독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다가온다. 독약의 악취가 공기를 채운다. 강목주, 이헌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다. 너는 조선을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다. 배신의 대가는 죽음뿐이다. 강목주는 고개를 들고 눈물 대신 불굴의 미소를 띈다. 폐하, 저를 죽인다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산대군 같은 자들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저는 그저 졸일 뿐,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정을 술렁이게 한다. 이헌의 손짓에 독약 사발이 그녀의 입으로 다가간다. 강목주는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군중 속 지영에게 고정된다. 증오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른다.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몸이 떨리고 결국 쓰러진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지지만 이헌은 미동도 없이 먼 곳을 응시하며 다음 단계를 계산한다. 강목주의 죽음은 한 배신자의 종말이지만 새로운 폭풍의 서막이다. 제산대군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가지만 그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을 안다. 우고는 더 이상 대군을 열렬히 지지하지 않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지영은 이제 조정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녀는 과연 안전할까? 강목주의 죽음은 더 큰 음모의 시작일 뿐이다. 제산대군은 반역의 꿈을 이어갈 것인가? 지영은 자신을 노리는 어둠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헌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충성, 배신, 야망이 얽힌 조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목주의 죽음은 궁궐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독약에 쓰러진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조정의 불길한 예언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비극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어두운 복도와 화려한 궁궐 뒤편에서 음모의 그물이 더욱 촘촘히 짜이고 있었다. 제산대군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강목주라는 중요한 카드가 사라진 지금 그의 반역 계획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명나라 사신우고는 더 이상 대군의 제안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강목주의 처형을 목격한 후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의심이 깃들었다. 우고는 명나라로 돌아가 국왕에게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불안정한 정세는 그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지영은 요리대회의 승리와 명나라 요리사들을 구한 공로로 조정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궁녀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고 심지어 이헌 국왕의 신뢰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빛나는 존재감은 새로운 적들을 불러들였다. 강목주의 죽음으로 인해 지영을 향한 증오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 제산대군의 측근들, 그리고 강목주와 은밀히 연결되어 있던 자들은 지영을 새로운 걸림돌로 여겼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야망을 위협하는 불꽃이었다. 궁궐 안에서는 속삭임이 퍼졌다. 누군가는 지영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아 위험에 처했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이헌의 총애를 받는 새로운 도구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제산대군은 자신의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강목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 치밀하고 은밀한 계략을 세웠다. 그는 궁궐 안의 충성스러운 관리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헌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소문, 그리고 지영이 명나라 사신과 위험한 관계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궁궐을 떠돌았다. 이 소문들은 민심을 흔들고 이헌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대군은 이 혼란 속에서 어부지리를 노렸다. 그는 우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금은보화나 여인이 아닌 조선의 군사기밀을 명나라에 넘기는 대담한 제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우고는 여전히 망설였다. 강목주의 비참한 최후를 본 그는 제산대군의 제안이 자신에게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헌은 왕좌에 앉아 이 모든 소용돌이를 예의주시했다. 강목주의 처형은 그의 단호함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조정 내의 갈등을 드러냈다. 그는 제산대군의 야심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대군이 왕족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세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헌은 지영을 불러 비밀리에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함을 보았다. 이헌은 지영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겼다. 그녀는 겉으로는 주방궁녀로 활동하며 제산대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측근들 사이에 잠입할 스파이 역할을 맡았다. 지영은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알았지만 조선을 지키고 이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심했다. 그러나 지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제산대군의 측근 중 한 명,
궁녀 은비가 강목주의 죽음에 깊이 분노하고 있었다. 은비는 강목주와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그녀의 야망을 공유했던 자였다. 강목주의 처형은 은비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지영을 제거하기 위해 독극물을 준비하고 그녀의 음식에 몰래 섞을 계획을 세웠다. 은비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지영이 이현에게 바치는 요리에 독을 타는 것, 이현이 독에 중독되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제산대군은 그 틈을 타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얻을 터였다. 은비는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움직였다. 그녀는 지영의 주방에서 일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편 명나라 사신 우고는 조선에서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이현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다. 이 만찬은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고는 제산대군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할지 아니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명나라 국왕에게 보고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현은 이 만찬에서 우곤의 진심을 떠보려 했다. 그는 지영에게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라고 명했고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선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지영은 이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녀는 조선의 전통 재료와 명나라의 풍미를 절묘하게 조합한 요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은비가 그녀의 요리에 이미 치명적인 독을 섞었다는 사실을 만찬이 시작되고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이현과 우고는 미소를 교환하며 잔을 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탐색했다. 지영은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며 은비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 그녀는 은비의 손에서 독약병을 발견하고 충격 속에서 그녀를 추궁했다. 은비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지영은 그녀를 붙잡았다. 두 여인의 대치는 주방을 전장으로 만들었다. 은비는 지영에게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지영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은비의 분노를 달래려 했지만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만찬장에 요리가 올라가기 직전 지영은 독이 든 요리를 바꿀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산대군의 또 다른 신복이 주방에 나타났다. 그는 은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지영을 제거하려 했다. 궁궐은 이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지영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이현은 만찬장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지영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제산대군은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선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음을 깨달았다. 과연 지영은 독이 든 요리를 막고 이현을 구할 수 있을까? 제산대군의 반역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현의 단호한 결단 앞에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은비의 복수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조선의 운명을 건 이 치열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궁궐은 더 큰 혼란으로 치닫는다.